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8,000불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이더리움이 달리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17불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8.9%이고요. 약간 낮아졌죠?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움직이는 상황을 보시면은 RSI는 50 정도대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맥디를 봤을 때도 잠깐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려는 듯한 그런 신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 SEC에서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을 재차 연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네크 솔리드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고요. 비트와이즈 것만 지금 현재 승인 결정이 연기가 된다고 한 것인데, 이제 다음 언제 날짜로 연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편 암호화폐 전문가와 SEC 관계자들은 모두 암호화폐 ETF의 등장은 단지 시간 문제라고 믿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2019년 내에 ETF가 승인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2019년 2월달쯤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자, 과연 언제쯤 ETF가 승인이 될 것인지 정말 극적인 승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에 반해서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우려를 했었던 그런 점이 있었죠. 바로 비트파이넥스 사태입니다. 아직도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비트파이넥스의 모 회사인 iFinex와 NYAG 뉴욕 검찰총장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뉴욕 법원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 업데이트된 상황을 보면은 뉴욕 검찰총장 측은 테더에 모든 제휴기관이 테더의 준비금과 90일간의 금지령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 비트파이넥스 측은 그 금지령 일수를 45일로 줄일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문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iFinex스 변호사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초기 금지령을 수정하는데 일정 부분 동의했다. 그래서 90일과 45일에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한 이제 70일, 65일 이 정도 될 수도 있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자, 비트파이넥스에 관련된 소식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비트파이넥스 CTO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레오 토큰, 얼마 전에 이제 성공적으로 판매를 마쳤다고 했었던 레오 토큰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레오 토큰의 일부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개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 다 팔았다면서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CTO가 이야기하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량의 여분을 남겨놨다. 그리고 이제 몇몇 기관이 이 토큰을 탐내서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해당 토큰을 사겠다는 의향을 밝혀왔으나 우리는 이를 개인 이용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좀 찝찝하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판매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두 번에는 여분이 남았는데, 몇몇 기관들이 엄청난 금액을 제시를 했으나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겠다. 이거 마치 북한의 김모 씨가 대한민국 경제 사정을 걱정해주는 듯한 그런 발언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 눈에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엔 국내 소식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블록체인 기술 탑재 스마트폰을 더 늘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분 삼성전자의 최원철 전무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인데요. 삼성전자가 S10 시리즈에 이어서 향후 차기 제품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갤럭시 S10에 이어 블록체인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도 점차 확대해서 새로운 경험의 장벽을 낮추고자 한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좋은 소식은 한국, 미국, 캐나다에 이어서 서비스 대상 국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통신 사업자들과 협력해서 블록체인 신분증과 지역화폐 등 관련 기술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삼성 갤럭시 S10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기능이, 블록체인 기능이 특정 몇몇 국가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핸드폰에만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국가들을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소식, 양성화로 투자자 피해 막을까? 암호화폐 법제화 또 수면 위라는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제도권 편입, ICO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를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제 이원주 의원. 이 문제는 무소속이라는 거, 어느 정도 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도는 좋죠.
누가 뒤에서 좀 밀어주면 참 좋겠는데 이제 기대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빗썸 글로벌이 최대 100배 마진거래 플랫폼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대한민국에서 한국 미래포럼 2019 블록체인 테크쇼가 개최가 됩니다. 자,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만 가지고 어디 잘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을 탓할 수는 없죠. 이제 정부가 막아놓은 것이기 때문인데 이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라고 이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커다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컨퍼런스인 컨센서스 2019에서 나왔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잠깐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한국 분들이 또 참가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 이제 카카오를 대표해서 한재선 씨가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중들에게 카카오에 대해 아는 사람이 이 중에 얼마나 있나? Do you know 김치?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그는 일단 카카오톡, 이제 카카오 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후에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화를 먼저 가장 달성하는 플랫폼은 클레이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 왓츠앱, 텔레그램, 라인 등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그 어떤 SNS, 메신저, 서비스 기업도 카카오와 같이 단일 국가에서 9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이룬 적이 없다라는 것이 그 자신감의 근거라고 하네요. 한 대표는 이어서 블록체인 산업에서 클레이튼이 점하고 있는 지위는 물론 한국 시장의 지위도 매우 독특하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수용하기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가상 아이템 및 암호화폐 개념에 이미 익숙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데 지금 여러분 주위에 클레이튼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시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국인들이 암호화폐 개념에 이미 익숙하다.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다 사기로 알고 있어요. 다 쓰레기다, 스캠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익숙하지만은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게 문제겠죠. 자, 아무튼 이어서 한국에서 또 참여를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을 한 그런 패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우석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 담당자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 생각이 쥐똥만큼도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며 대신 미국이나 일본 등 국가가 나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날 이렇게 꼬랑지만 따라다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국가 발전은 개뿔, 4차 산업 다 망해먹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쉬어가는 순서 노벨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블록체인의 장점, 마찬가지로 컨센서스 2019에서 토론이 된 내용들인데요. 노벨상 수상자들은 블록체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블록체인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경제학자들은 당사자들이 계약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계약 의무를 강제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집행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장점 중에 하나로 꼽았고요.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예로 목표액을 모으지 못해서 펀딩 참여자들에게 환불을 해줄 때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가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 같이 단순한 계약 외에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 등 복잡한 기업 내 계약 등에서도 이런 특성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장점은 필요한 수준의 계약 정보만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신사가 참여하는 전파 경매 같은 경우는 최고가를 제시한 회사가 낙찰되지만은 낙찰 가격은 차점자가 써낸 가격을 내게 되는 차점 경매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학자들은 이론적으로 블록체인의 특성이 계약 메커니즘과 경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현실 경제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잘 나가다가 끝에 가가지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크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예맥 뉴욕대 교수는 암호화폐가 교환의 매개수단, 계산 단위, 가치의 저장 수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화폐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분들 성격 급하죠. 지금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완전하기를 바라는지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죠. 암호화폐가 이제 빛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컨센서스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의 소속 블록체인 전문가가 갑자기 난데없이 Gcache를 깠습니다. 그는 Gcache는 장기적인 응용 사례를 개발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무효한 프로젝트다, 쓰잘데기 없는 프로젝트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Gcash 네트워크는 악성 네트워크 공격자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그들이 자랑하는 절대적인 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Gcash 네트워크는 지나치게 신뢰에 의존하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누군가가 백도어와 연결시켜 놓은 네트워크에 자신도 모르게 발을 들일 수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자, 또 다른 패널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TD 아메리트레이드의 스티브 쿼크 이사가 나와가지고 최근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을 갖는 증권사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본 기사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감이 틀리죠? 증가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폭발적인 수요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의 변동성은 그들이 암호화폐 투자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TD 아메리트레이드는 최근 6만 건의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담을 처리했다. 그리고 물꼬를 틀기 시작하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엄청난 불장과 신규 자금의 유입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호재성 발언입니다. 제가 계속 엄청난 해서 좀 죄송한데 이 대박 발언이라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D 아메리트레이드에 있는 모든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산다, 비트코인에 돈을 넣는다 그 순간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달나라로 폭주해서 날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컨센서스에서 리플사의 라이언 자곤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술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슈로 다뤄져야 하며 미국 외 국가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는 미국의 미래 인프라의 일부가 될 것이며 국가 안보 및 경제 측면에서도 미국이 리더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또한 다른 패널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의 에이미 스타, 내가 바로 SEC의 슈퍼스타 에이미 스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SEC는 증권법의 다양한 적용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현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과 교류를 희망한다. 그리고 또한 규제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만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증권법 수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은 이 SEC도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이제 큰 발전이 없다는 것이 약간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또 다른 SEC의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발레리 슈체파닉이고요. IEO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를 진행하는 특정 거래소들은 미국 증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즉 토큰 발행자와 구매자의 소재지가 모두 미국일 경우에는 토큰 거래에 편의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브로커, 딜러, 대체 거래소 또는 국가 증권 거래소 라이선스를 소지를 해야 하며 라이선스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곤경에 처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SE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규제 관련된 발전을 꾀하기보다는 누가 잘못하고 있나 그런 것을 찾는 데만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쉬운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에 정말 힘이 단단히 들어간 집단이죠. 이 자식들 SEC 니들이 무슨 깡패냐 이 자식들아.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센서스에서 조셉 루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당선이 될 것이고 페이스북은 그들의 극단주의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또한 그가 보는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나름 예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4년간 미국의 시민사회는 극도의 분열과 혐오 범죄의 증가로 급격히 쇠퇴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페이스북이 스스로 전 세계에 극단주의가 퍼지는데 구심점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뉴스피드를 생산하는 페이스북 미디어와 모든 스타트업이 이용할 수 있는 분산화된 소셜 웹 형태의 오픈북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더리움을 통해서 한층 가치있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저널리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또한 이더리움 관련된 프로젝트인 시빌은 컨센서스가 투자한 프로젝트로 기사와 콘텐츠를 독자들이 직접 검증하고 분산형 플랫폼을 통해서 소액 결제를 가능하게 되는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더리움이 짱이얌, 이더리움만이 미국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어제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연준은 이런 식으로 주식이 폭락하는 것을, 이제 미국의 주식이 폭락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지금 현재 관세를 내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 무역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딜은 이제 성사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증시가 회복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 재무장관 무누친의 말 한마디에 미국 증시가 요동치는 모습을 저희가 요즘에 보고 있는데 그다지 바람직한 그런 현상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에이다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에이다와 폴리메스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증권형 토큰 블록체인 사업에 힘쓰겠다는 그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에이다와 폴리메스의 만남, 이 둘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저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35개의 회원국들에게 6월까지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를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암호화폐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 유명한 트레이더죠. 피터 브렌트가 이야기하기를 나중에 벡트의 서비스가 정식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커스터디, 자산 위탁과 무역 결제 프로세스의 규범화를 통해 시장 전반의 가격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벡트와 미국 선물거래위원회의 협력은 기존의 불량한 거래소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전망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 윌리 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불마켓에 진입했음을 99% 확신한다. 지난 10년간의 비트코인 거래를 지켜봤을 때 비트코인 시세가 일정 기간 동안 8주 이상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이는 불마켓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지금은 온체인 거래량 증가를 기대할 때다. 온체인 거래량은 시세 급등 후 조정될 때 주목받는 지표로서 만약 온체인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불마켓을 이번에는 100% 확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이토로의 수석 분석가인 마티 그린스퍼는 하루 USDT 테더의 평균 거래량이 5만 건을 넘었다. 이는 사상 최고의 기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기사에서 이런저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유명 트레이더들의 의견들을 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돈 알트씨의 의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8,000불대에서 안착하는 것을 실패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트렌드나 기세가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라면은 조정받고 지지받고 있을 때 비트를 팔기보다는 오히려 구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은 트위터에 종종 이상한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 유명 트레이더 문 오버로드 씨는 지금 비트가 포물선을 그리며 8,2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불까지의 상승 역시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포물선 패턴이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5,800불에서 6,004불대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한편 이 또 다른 트레이더 조시 레이거 같은 경우는 매년 불장 주기마다 전 주기 대비 비트코인 가격이 20% 정도 상승을 해왔다. 이런 것을 근거로 2022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78,500불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남긴 차트인데 이제 꽤 자주 봤었던 그런 차트라고 이제 또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재밌는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트론의 저스틴 선입니다. 저스틴 선이 이제 트론 ATM 기계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다 연출된 그런 상황임을 저희가 알 수는 있겠지만은 또 재미있게 또 이렇게 즐기는 척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트론의 ATM 기계 멋있게 생겼죠? 자, 저스틴 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건 크릭의 공동 창립자이자 트위터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안소니 폼플리아노가 이번에는 CNBC에 출연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불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재생을 하고 싶은데 CNBC 저작권에 걸릴까봐 하지는 못하겠고요. 자, 아무튼 여기에서 이 폼플리아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의 왕이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는 이 사람 자신이 하버드에서 약 18개월 전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 경우가 일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제 자신이 그때 학생들과 내기를 하면서 코인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100달러치의 이제 암호화폐를 샀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30불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딱 보니까 불장 때에 들어간 것 같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고 여기에 대해서 폼플리아노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방송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미국의 샤크탱크라는 비즈니스 리얼리티 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케빈 올레리라는 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이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쓸모없는 쓰레기통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큰 가격 변동성을 또 들었고요. 약간 아쉬운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위터 게시물을 한 가지 이렇게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중국에 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장난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해서 매년마다 중국 정부는 우리는 비트코인을 금지시키겠다라는 발언을 계속해서 해왔고, 이윽고 2019년이 다가왔을 때 중국이 전체 비트코인 수량 중에 20%를 소유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은 중국의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자산을 해외로 이렇게 돌리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중국 위안화 하락과도 연관이 있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 정부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중국 내에서도 VPN 등을 사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암호화폐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모든 세계의 흐름이 이 암호화폐 쪽으로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일찍 발을 디딘 우리들이 옳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크게 성투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